제가 남극에 한 7개월 정도 있으면서 있었던 일, 또 저희가 저 말고 이제 다른 PD들이 또 가서 남극에서 찍은 그림들 위주로 해가지고 영상과 함께 제가 만든 PPT와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남극의 눈물과 지구의 현재라는 거는, 이제 남극의 눈물은 제가 만들었던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남극의 눈물로 했고, 지구의 현재라고 한 거는 왜 그랬냐면, 남극이 사실은 지구 온난화라든지 지구의 변화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대륙이에요. 왜냐면 남극이라는 대륙은 정말 가기가 어렵거든요. 남극이 굉장히 큰 대륙인데 아무 주인이 없습니다. 펭귄들이 주인이고 뭐 그 주변에 사는 생물들이 주인이고, 사실 남극 협약에 의해서 남극은 그냥 공동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땅이고 그 안에 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도 숨어 있다 그러고, 굉장히 과학적 가치가 높고, 사실은 춥지만 않으면 벌써부터 인간들이 가가지고 개발을 했겠지만 다행히도 아직까지도 인간이 발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대륙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대륙과 주변의 바다조차도 지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서 제가 남극의 눈물과 지구의 현재라는 제목을 붙여왔고요. 사실은 남극은 지구에서도 가장 독특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극지방이기도 하지만 북극과는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남극의 눈물과 지구의 현재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 계신 이 멋진 광경은 남극에서도 제일 북쪽입니다. 남극에서 제일 북쪽이면 가장 인간이 사는 땅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건데, 여기는 남극권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이에요. 여기는 근데 주인이 있습니다. 여기는 영국 땅이에요. 그래서 남극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시게 되거나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마주할 섬이 이 사우스 조지아라는 섬입니다. 남극은 실제로 가장 늦게 발견된 공간이에요. 물론 이제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있었던 땅도 있고 남아메리카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유럽 중심의 세계사를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또 남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호주를 발견하고 뭐 이런 식인데, 가장 늦게 발견한 공간이 바로 남극이기도 합니다. 이 메르카토르 투영법 여러분 아시죠? 세계 전도 보면은 남극이 안 보이죠. 항해하기 위해서 좋게 지구는 동그란데 이렇게 평면하게 만들다 보니까 왜곡이 발생하죠. 어디 쪽으로 가면 갈수록 왜곡이 심해진다? 위로 갈수록 심해지니까 여기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남극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메르카토르 투영법, 요게 이제 항해할 때 많이 썼던 건데, 이 남극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도 사실은 별로 인간에 불편한 게 없었던 거죠, 당시에. 예, 그 정도로 남극은 보이지 않는 대륙이었고, 18세기까지는 전혀. 남극을 이제 어떻게 이제 알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남극이라는 대륙을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된 것도 인간의 욕심. 인간은 욕심이 정말 대단한 거죠. 인간이 욕심이 있으니까 남극도 발견하게 되고 남극 존재도 알게 되는데, 고래라는 존재가 남극이라는 존재를 알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남극 대륙인데요. 약간 옛날 지도인데, 이게 남극 관도. 이 남극 관도가 그나마 저희가 관광 가거나 그리고 기지들이 이제 가가지고 남극 연구할 때 많이, 이쪽 부분이 또 아주 온난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남극 대륙이 미국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1.5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만큼 큰 대륙이고, 여기 안에 4,000m급 산들도 있고 어마어마한 대륙인데, 이 대륙이 여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지금은 남극 조약에 의해서 아무도 주인이 없는 땅이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한 지난 40년 후쯤에는 또 남극 대륙이 어떤 또 각출장이 될지 주가 주목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킹 조지섬. 킹 조지섬에서 좀 더 가면은 이제 사우스 조지아 섬이 있는 거예요. 여기 킹 조지섬에 우리나라 유명한 세종기지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왜 세종기지 하면 남극에 한가운데 있는 줄 아셨죠? 아니에요. 남극 제일 끝에 있어요. 이렇게 60도도 안 돼요. 여기 남이 60도도 안 되는 여기 킹 조지섬에 있고, 장보고 기지가 이쯤에 있고, 로스해 쪽에. 그리고 저희가 찍었던 모슨 기지, 호수 모슨 기지가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볼 수 있는 황제 펭귄. 서식지가 이 모슨 기지 근처에 있어가지고 주로 찍었고, 아시아에서 황제 펭귄을 찍고 이게 남극을 전역을 돌아다니는 방송팀은 MBC가 진짜 최초기도 하고, 일본도 제대로 잘 못 찍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정말 굉장히 운이 좋아서 남극의 곳곳을 99% 저희가 다 찍은 그림으로 다큐멘터리를 냈었습니다. 파란 점퍼 입은 사람이 전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 턱근이 펭귄이거든요. 얘는 이제 아일랜드 친구인데요. 영국 기지에서 일하던 친구인데 실업자가 되는데 서프라임 모집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해서 같이 다니는 친구였어요. 턱근이 펭귄 서식지에서 턱근이 펭귄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저희가 찍다가, 새끼가 아니라 다 큰 펭귄이 수십 마리 죽어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냥 무슨 박제처럼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비닐봉투에 수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데 이제 저희가 정박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인간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사우스 조지아 섬에 가서 영국 기지에 가서 이걸 줬고,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막 꽁꽁 매고 있지만 남극이 이렇게 추워서 입는 거죠. 근데 아무리 추워도 감기 안 걸려요. 남극은 바이러스가 없어요. 근데 가끔 저희가 유람선을 봐요.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 애들이 제일 많죠. 뭐 니네 어디서 왔어? 뭐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어? 뭐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 선장이 뭐 놀러 오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요. 근데 절대 놀러 가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 감기 걸린다고.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서 남극 대륙에 가기 위해서는 신발 같은 데다 소독도 하고 뭐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굉장히 취약한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이 바이러스 같은데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주 전쟁에 대한 SF 소설들 보면은 우주인들이 침공을 하는데 우주인들이 왜 지구인한테 지냐면 허무하게 지잖아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지는 것처럼 남극도 마찬가지로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나오지만 아주 작은 충격에도 약하다는 걸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어요. 귀여운 펭귄들 다 보고 싶잖아요. 관광객. 그러니까 와서 다 보는데 오면은 이제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남극 생태계나 이제 북극 생태계가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남극이나 북극은 굉장히 춥고 그 생태계가 어려울 것 같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또 풍요로운 곳이 남극과 북극이에요. 왜 그럴까? 크릴 때문인데요. 동물성 플랑크톤. 식물성 플랑크톤은 광합성을 하죠. 그럼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하면 동물성 플랑크톤이 엄청나게 몰아나고 그걸 먹기 위해서 크릴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새우깡 냄새 나요. 쟤네들. 그래서 펭귄 응가 냄새가 새우깡 냄새인데요. 크릴을 먹으니까. 왜냐면은 여러분들 남극하고 북극은 여름에는 어때요? 한없이 해가 뜨죠. 대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계속 비치니까 여름에는 엄청나게 많은 해양 생태계 보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몇백만 마리의 물개, 몇천만 마리의 펭귄, 몇십만 마리의 고래들이 몰려드는 거죠. 이 북극하고 남극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북극은 구경할 만한 게 북극에도 겨울에 가면 볼 게 없어요. 겨울에는 어두우니까 금방 해가 뭐 2시간 3시간. 여름에 가면은 해도 굉장히 길고 거기에 온갖 동물들이 다 몰려들어서 완전히 북극이 이제 약간의 그 동물들 파라다이스처럼 그 생태계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남극과 인간의 매개는 거의 포경산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슨 정유조 같죠? 이게 20세기 초에 진짜로 기지예요. 이게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있는 건데 이쪽 어디에 이런 기지가 몇 개씩 있어요. 실제로 고래 기름을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가죽, 펭귄 가죽이라든지 물개 가죽이라든지 밍크 가죽 대신에 그런 것들을 벗겨가지고 귀중품으로 쓰기도 하고 유럽에 있는 귀족들이. 남극 자체가 지금은 남극 조약에 의해서 약탈되고 있지 않고 고래도 적정한 수가 보호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약탈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을이 있었어요. 교회도 있고. 이제 지금 쥐새끼들밖에 없더라고요. 그 쥐새끼들도 문제예요. 쥐들이 남극에 살았겠어요? 다 배 타고 들어온 쥐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쥐들이 천적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막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기 사우스 조지아는 영국 영이니까 이 영국 영 사우스 조지아는 사업을 해요. 이 쥐를 더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쥐 잡는 사업도 저희가 이제 찍었죠. 저희가 이 남극의 눈물 유튜브로 안 풀어가지고 유튜브로 풀면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만년설이에요. 옛날에는 저랑 같이 다녔던 선장 말로 의하면 여기까지도 만년설이었대요. 네, 만년설이 저 뒤쪽까지 밀렸죠. 여기 여름에 갔을 텐데 남극 여름.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은 남극 여름이니까 언제야? 11월쯤 되겠네요. 민들레가 많이 펴요. 그걸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 선장이 캐오면 우리나라도 민들레 먹잖아요. 민들레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근대 포경이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포경선이 이렇게 있어요. 운행하다만 근대 포경이 중지된 이유가 인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서 단백질 공급원으로도 너무 수시타산이 안 맞고 왜냐 소를 키우면 되니까 기름을 얻으려면 석유 나니까 우리 안 잡아서 이제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복원이 됐죠. 근데 지금도 환경학자들마다 좀 달라요. 그린피스는 아직도 복원이 다 안 됐다고 하고 있고 일부 IWC에 압력을 넣는 일본 같은 데서는 이제 거의 다 복원이 됐으니 우리도 좀 작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참치도 마찬가지지만 고래는 임산부는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아시죠? 그 중금속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이제 제가 남극 바다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동물 중에 하나가 메로라는 생선이 있어요. 메로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메로가 남극 농어예요. 그 투스피시라는 고기인데 그게 굉장히 큰 농어인데 뉴욕에 있는 자연을 생각하는 환경주의자 셰프들은 그 메로를 안 써요. 왜냐면 그 메로를 너무 많이 남획을 해요. 남획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하냐? 일본, 그 다음에 어디죠? 한국. 그래서 지금 쿼터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 남극 농어 메로가 아직도 그 생태가 다 밝혀진 게 아니에요. 근데 맛은 엄청 좋은데 그게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 너무 많이 남획을 해서 일부 환경주의자, 환경단체나 환경주의자들은 너무 많이 잡는다. 특히 한국, 일본이 너무 많이 잡는다 해서 이제 경고를 많이 했고 그리고 여러분 남극에서 우리나라 배들이 가끔 조난당했다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다 메로, 투스피시 잡던 애들. 그러니까 남극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거. 근데 투스피시에 대한 환경 이슈가 있죠 지금. 예, 남극이 줄어들고 있다. 뭐 얼음도 줄어들고 있고, 예, 남극이 가장 컸을 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있고,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사들 쭉 모아놨는데 이거 일일이 볼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겨울이 짧아지고 있는 것도 있고, 클라이밋 체인지가 전반적으로 남극을 지배하고 있어서 사실 클라이밋 체인지의 상징이 북극곰이었잖아요. 이제 황제 펭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사진으로 제가 항상 이 남극의 눈물 강의라면 이 사진을 제가 항상 하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항상 제가 괜히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지금 남극을 지금 관찰하고 있는 저희는 이제 이방인 같죠? 주인은 누구 같습니까? 아, 누가 봐도. 카메라가 2대가 있잖아요. 카메라 2대 중에 어느 카메라가 메인 카메라일까요? 당연히 사람이 있는 게 그렇죠? 카메라는 그냥 보조 카메라일 뿐이고 주로 찍는 카메라는 이 카메라이죠. 왜 이 카메라를 찍을까요?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찍어야 우리가 펭귄의 삶에 대해서, 펭귄의 생태에 대해서 기록할 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 찍으면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어느 눈으로 이 남극을 봐야 되느냐? 저는 이 높이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은 누구 높이에서 찍은 걸까요? 펭귄 높이에서 찍었겠죠. 그렇죠? 펭귄 높이에서 찍었으니까 이런 앵글이 나왔겠죠. 남극이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호모사피엔스가 제가 호모사피엔스잖아요. 호모사피엔스가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유일한 땅이 남극인데 남극에 대한 생각, 또 이 지금의 지구의 어떤 환경 위기에 대한 생각들을 호모사피엔스의 눈이 아니라 황제 펭귄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하지 않았나.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말이 거창한데요. 굉장히 요즘 많이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자료를 다시 찾았는데 이 남극의 위기가 제가 그때 찍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더라고요. 훨씬 더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그걸 느껴요. 제가 이제 5년 전에 뭐 이런 강의 하면은 지금은 기사량도 훨씬 많고 변화도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남극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구 기후 위기의 시계도 굉장히 지금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